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남케입니다. 오늘은 인보사 행정소송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히트 뉴스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2023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예.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1월 1일 날 그 신정인데 공개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히트뉴스에서 인보사 소송 내년에도 히트뉴스에서 끝까지 추적한다 그러는데 얘네가 뭘 추적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뭐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꽤 잊혀졌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인보사 K주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이다. 분명히 연골세포로 나온 형질전환 세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장세포 유래 제품이어가지고 이우석 대표가 직접 기자들을 만나 사태 수습하기에 이르렀는데 식약처는 확고했었다. 허가받을 당시의 세포가 아닌데 허가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고요. 결국 2019년 5월 식약처는 인보사 K주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허가 취소 소송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식약처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형질전환 세포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보긴 어렵지만 허가 사항과는 다르니 문제가 있다. 요게 다예요. 이게 이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조건 요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약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B 약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코롱생명과학은 즉각 이의 제기하며 항소심에 돌입을 했고 수차례 공판했고 23년 9월 11월 오늘 2024년 1월 19일로 연기된 상황인데 하지만 선고기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가능성은 낮다지만 내년 1월 19일이 지나면 3월 재판부 인사 발령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결과는 더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그동안 허가 취소와 함께 열리던 재판은 슬슬 매듭지어지고 있다. 2019년 함께 시작된 회사 임원들의 허위 서류 제출 관련 소송에서 2심에서 임원들이 이제 무죄를 받았고요. 이웅렬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혐의인 만큼 형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웅렬 회장이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보다 앞서 인보사 관련돼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국고로 환수하라는 소속 역시 무죄로 이건 이제 대법원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인보사라는 잘못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자체를 부당하게 쓰지 않아서 무죄가 됐죠. 하나하나 정리되는 상황에서 인보사 허가 취소를 막아내야 되는 미션이 남아있는데 이미 스펙과 달랐던 의약품의 허가 취소를 쉽게 물리는 것은 규제당국의 심사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에 좋은 결과를 어려울 것이라는 이제 반응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선고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예전에 이제 내추럴 엔도텍도 뭐 한국산이었는데 뭐 중국산이었다라는 이유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거 무죄 났거든요. 지금은 상장 폐지됐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 종목이긴 합니다. 이게 2021년 2월 25일 나온 건데요. 검찰에서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무죄 판결에 항소한다. 19일 날 나왔죠. 2021년 2월 19일 날 1심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오후에 행정소송 재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보사 안정성 무료 없고 결과 조작 증거 없다. 누드마우스 결과 제대로 보고 안 해서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뭐 법률 대리인은 항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업계에서는 일단 1심 법원이 인보사의 안정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하는 의견이 나온다. 의약품 품목 허가의 본질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라고 했을 때 인보사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건은 인보사가 안전한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게 1심 법원의 명시적 판단. 실제 1심 법원은 인보사의 안정성과 관련해 인보사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 FDA의 허가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재개된 것도 회사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이제 좀 날짜가 됐죠. 예, 뉴스 나온 게 이제 날짜가 됐으니까 요때 이제 임상 재개돼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회사 측 법률 대리는 주목하고 있다. 예, 1심 재판부는 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실험 결과를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인보사 이익의 정체성과 안정성 관련된 실험 자료를 피고에게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아 허가 성립상 하자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제 판단했다고 하죠. 이제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 인보사 이익 종양 원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식약처 첨부 자료로만 간략히 보고하는 등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게 이제 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심에서 안전하다. 예. 안전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직권 취소 A라는 약이 이제 B 약이 됐기 때문에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요거죠. 정직하고 공개적이지 않아 허가 성립상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취소가 내린 건데, 이번에 우리 이제 변호사 측 전략은 뭐였냐면, 이게 19일 날 2021년 2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요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9시 40분인가요? 예, 요때 이제 9시인가 뭐 요때 형사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형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시에 행정소송이 나왔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막판까지도 2시 시작이면 2시 10분 정도의 재판장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변호사 측에서 이제 가장 나이 많은 변호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좀 적절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이제 공판 과정을 제가 봤는데, 기존에 이제 재판 과정을 본 거죠. 한 3번, 2번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행정소송 재판장이 인보사의 판매, 제조, 뭐 유통 관련된 거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린 그 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조금 인보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변론하는 측의 이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월 19일 날 판결이 났는데, 요거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재판부 변경이 가능했던 거고, 실제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기일만 되게 오래 했었고, 한 10개월 뭐 요 정도 시간 동안에 준비 기일 3-4번에 실제 재판은 3번에 바로 판결 내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은 9시에 형사소송이 결과가 나오는데 2시에 비슷한 사건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한쪽이 무죄가 나왔는데 한쪽이 지금 취소가 이제 인용되는 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심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2심에서는 재판부에 행정소송 재판부에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행정소송 재판부에 우리 변호사 측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그래서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형사 판결문이죠. 판결문을 본 후에 행정소송 판결문을 써달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더 늦어졌냐면 형사소송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첫 번째 기일을 잡고 여기서 한 번 연기가 되고 여기서 한 번 연기가 됐어요. 근데 행정소송도 이거 끝나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하기로 했었는데 요게 연기가 돼가지고 요거 충분한 시간을 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요 중간 기간으로 가버린 거예요. 요게 한 3주 정도 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을 보면은 형사 소송 결과가 나오고 원래는 3주 정도 있다가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알기로는 1월 19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조건 판결 난다고 보면 되고요. 고등법원 판사님이 여기도 고등법원 여기도 한 번인가 저게 바뀌었어요. 재판부가. 재판장님은 그대로인데 재판장님은 이제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 왼쪽 오른쪽에 한두 분이 바뀐 건지 두 분 다 바뀐 건지 한 분만 바뀐 건지 두 분만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판장님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월 19일 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히트뉴스에서 다 팔로우를 하고 했는지 취재를 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얘기하는 카더라를 가지고 주주들을 조금 헷갈리게 좀 만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없어서 실제로 인사발령 나오고 난리 쳐가지고 또 한 번 더 연기가 되면은 이게 지금 판결문까지 다 써가고 있는 상황일 텐데 여기서 재판부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판결이 소위 말하는 재판장님 인사고과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실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1월 19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한번 이제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슈진 그냥 잠깐 보도록 할게요. 코롱생명과학이 오랜만에 21선을 왔습니다. 거래대금 5억 원 터졌기 때문에 크게 저기 할 거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요. 코롱티슈진이 조금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름 이제 12억 정도 터지면서 5.62%가 올랐는데요. 보면은 3분봉으로 한번 보면 얘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꼬로록 생명과학, 조루 요런 얘기들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원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꼬꾸라져 가지고 전일 고가나 전일 종가 아니면 저가 라인 부분까지 떨어지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요번에 좀 버텨냈습니다. 수급을 좀 봤는데 수급을 보면은 얘가 은근히 좀 기타 법인에서 티슈진을 매수를 했어요. 기타 법인에서. 물론 이게 큰 돈을 매수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18,000주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조금 의미 있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요번 달에 이제 양봉이 나왔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평선 관계로 보면은 이제 위에 이제 241선을 돌파하느냐 여부, 9,120원 돌파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9,120원하고 여기 9,790원, 그다음에 여기 요런 자리들이 이제 막히는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들. 10,000원대 걸리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 괜찮다. 보시면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 만들고 올라간 거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부채라든가 이런 게 그 많은 종목들이고 그리고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는 성장주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호재로 좀 대학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도 그냥 얼레 벌레 바닥 다 찍은 것 같아요. 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추세선 자리 정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건지 이제 그 정도만 좀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4년에는 분명히 뭔가 바뀌는 기조가 바뀌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상승해서 뭐 단시간 내에 뭐 8만 원, 뭐 이런 자리 간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렇게 지금 긴 박스권의 모습을 뭐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충분히 한 번은 또 건드려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은 이제 임상 관련된 거랑 그 미국 임상 3상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1월 19일 날 나올 행정 소송이 이제 분수령이 이제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솔직히 뭐 나올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다른 거 임상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고관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척추 관련된 것들, 그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년도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매우 고생하셨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큰 상승이 있고 나서 1년 내내 뭐 사람 힘들게 했는데, 거의 뭐 3월부터 뭐 빠지기만 했으니까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버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버팀에 언젠가 인보사가 큰 열매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고생하셨고 2024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1일 날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를 뭐 준비하지는 않고 그냥 1월 1일 날 으쌰으쌰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의 그냥 두서없는 주식 잡담, 이런 얘기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